기출문제 관련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125회 2교시 그 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스피리어스 발생 원인 측정 방법 억제 방안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문제는 이제 그 서술형인데 제가 이제 단답형으로 짧게 정리할 거고요. 어쨌거나 단답형이 됐든 서술이 됐든 그 핵심 키워드를 갖고 가서 뭐 정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요부터 보면은 전파는 필요 대역에 불필요한 부려 방사파가 나온다. 그래서 그 전파가 나가면 이 전파만 나가면 되는데 전파 이외에 불필요한 그 파가 나온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스피리어스를 제거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전파법의 근간에서 무선 설비 규칙에 의거한 스피리어스에 대한 방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제가 이 타이핑을 제가 뭐 틈난 대로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습니다. 그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해해 주시라고 보고요.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리어스는 불효 방사입니다. 그러니까 불효, 필요 없는데 나오는 방사라는 거죠. 불효. 그래서 스피리어스는 대역 외에서 나오는 방사이며 타 기기의 영향에 대한 영향을 주어 스피리어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스피리어스의 그 개념과 그 목적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그림만 그리면은 좀 썰렁할 것 같고, 그래서 좀 저는 어떻게 그렸냐면은 이렇게 네모를 그리고 여기 이제 입력과 이제 출력이 있으면은 여기가 인풋 아웃풋에서 이게 시스템이 항상 선형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선형이 안 되고 이렇게 약간의 그 비선형으로 약간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에 비선형성이 항상 존재하죠. 시스템에 비선형성이 존재하다 보니까 얘를 이제 주파수 영역으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런 그 파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중심에 있는 요 신호가 우리가 원하는 원신호죠. 그 다음에 요 사이드에 있는 요 신호들, 요게 이제 불필요한 신호가 되는 거죠. 불필요한 신호. 여기도 불필요한 신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 답을 전개해 나가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사 내역하고 쭉 정리됐는데 당연히 박스 쳐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제 스타일대로 하면. 그래서 내역의 방사다. 변주 시 필요 주파수 바깥에 위치한다. 요 필요 주파수 바깥에 위치하고, 스피리어스 방사 정보 전송에 영향이 없고 정보 전송에 영향이 없고 별로 이게 그러니까 정보 전송이 아니라는 거죠. 고주파를 방사하거나 기생 방사, 상위 변조 및 주파수 변화 등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방사 내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시스템의 비선형성이라든지 불필요한 신호라든지 뭐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사 원인 및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25점짜리면 이거 좀 늘려서 쓰겠죠. 이제 고주파가 이제 고주파죠. 그러니까 고주파. 그래서 소자의 비선형성이라든지 원신호의 그 정수배로 인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 뒤에서 그려보겠죠. 이게 보면 이렇게 소자가 있으면은 이게 소자가 비선형성이 있어서 이런 신호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신호가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신호의 정수배로 해서 이런 신호가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생발진 증폭기 원하지 않는
포지티브 피드백이 발생하는 거고, 상호 변조 원주파수의 합차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또 압축해서 좀 적은 건데요. 이렇게 보면은 인풋이 들어가서 앰프를 통화하면은 P 아웃이 나오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돌아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기생방사, 기생발진. 다시 자기 신호가 자기에서 증폭해서 원하지 않는 신호가 이제 추가되는 거고, 상호 변조는 여기 이것도 비선열성에 의한 건데 여기는 신호가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여기는 신호를 하나로 봐야겠네. 여기는 이제 F1 하나로 보고, 신호가 이제 F1, F2가 있으면은 이게 서로 영향을 미쳐서 그런 신호가 나오는데, 2배의 F1-F2라든지 2배의 F2-F1이라든지 이런 영향이 있어서 원 주파수의 합차에 의해서 이런 것이 발생한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피러스 측정, 이제 여기서는 측정 방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억제 방안 같이 한번 딱 볼게요. 그래서 측정을 이제 전도성 측정 방법이 있고, 자료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이제 복사성 측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호 발생기가 있고, 여기 보면은 수검 장비를 측정하는 수검 장비가 있어서 얘를 이제 커플러 통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이제 측정하는 거죠. 얘를 위해서 이제 측정하는 장비고, 수검 장비고 해서 기본 주파수와 스피러스 전력의 B는 70dB 이상으로 해서 측정한다 라는 거고, 복사성은 주로 이제 무선이겠죠. 무선이고, 신호 발생기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신호를 발생해서 이제 수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수신해서 EIRP라든지 FAR을 측정한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억제 방안이니까 여기는 이제 만약에 억제 방안으로 해서 간단히 적어주면 이것도 이제 되도록이면 이렇게 박스 쳐서 처리해야겠죠. 6칸이 더 늘어나겠죠. 25점짜리면 비선형성으로 개선한다 해서 여기 앞에 프리 디스토레이션, 그래서 사전에 스프레스에 대한 어가페로를 둬서 앰프를 증폭하기 전에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피드 포워드라고 하고, 얘를 프리 디스토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커플링 최소화를 위해서 앰프에서 이제 돌아가는 걸 못 돌아가게 막아준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캐패시티라든지 인덕티브를 없게, C라든지 L 성분을 없게 배치한다. 필터링과 차폐를 해서 들어오는 신호에 대해서 돌아가지 않게 여기에 비선형 소재가 되는데, 이런 부분을 쉴딩하거나 차폐해서 이제 막아준다. 뭐 그런 부분이 되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좀 25점으로 하면 이게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좀 다 어떻게 얘기할까 좀 많이 좀 고민이 되는데요. 한번 해보죠. 스피러스 방사에 대한 대책을 한다. 25점이면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박스를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임피던스 정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드 포워드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모닉 중단 터미네이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게 이제 분류가 들어가고, 요 밑에 세부 내역이 들어가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구분, 개념, 세부 내역 25점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임피던스 정합을 해야 되는 거고, 임피던스 정합을 하기 위해서 여기 C 성분과 L 성분을 그려줘서 노페스 필터 회로가 되는 거고요. 이 그림을 개념을 그대로 써주면 돼요. 코일을 직렬 연결한다. L 성분 리액션수를 병렬 연결한다. 그림을 그대로 써주는 건 어렵지가 않잖아요. 피드 포워드에서 증폭하고 나가고 신호 나갔을 때 여기서 다시 딜레이 소자 들어가서 원신호에 대한 역함수를 다시 처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성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딜레이 된 성분 요 뒤에 이런 성분을 미리 넣어줘서 여기서 원신호만 나오게 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곡 성분을 다시 원신호로 보내서 시간차를 두고 함께 합성한다. 개념만 적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이 원신호에 대한 왜곡 성분에 대한 신호를 딜레이줘서 다시 보내서 얘를 합차로 해서 없애버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뭐 피드백이 되겠죠. 피드백은 이제 이거랑 같은 그림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인풋이고 아웃풋이고 여기 피드백 회로가 있는 거고 넣어서 다시 넣어주는 거고. 그래서 원신호의 스피리어스 영향을 검토해서 다시 피드백에서 상쇄 신호를 전송해 준다. 뭐 그런 쪽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모닉 종단, 이제 하모닉 종단 회로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그라운드 해갖고 이게 L 성분과 여기 지금 C 성분으로 있는 그 직렬 회로인데 얘를 노치 회로라 그래요. 노치 회로를 구성한다. 그래서 C와 L 성분을 이용해서 종단 회로를 구성해서 스피리어스를 제거한다. 뭐 쪽으로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임피던스 매칭 해도라 해서 이거를 임피던스 매칭으로 사용하고, 또는 사전에 이런 식으로 해서 펄스 쉐이프형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고, 또는 대역을 광대역 전송한다. 뭐 등으로 해서 언급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쓰다 보니까 글씨가 엉망이네요. 예, 참조해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